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선 학교들이 개학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교육당국이 바빠졌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정상등교 방침을 세우고 학교별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10대 이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6.7%, 확진자 10명 가운데 2.5명 정도가 10대 이하입니다. 지난 9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울산 지역 평균 확진자는 2,859명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평균 145명으로 전체 5.7%에 해당합니다.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들이 바빠졌습니다.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와 발열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해 보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본교는 개학 일주일 전부터 담임선생님과 학생들 전체 동태를 파악하고 방역도 전 교실, 전 건물 전체 방역을 했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상 등교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원격 수업 전환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1인당 2개씩 지급하고 방역물품은 1학기보다 2배가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 방역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그리고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및 초등 돌봄 교실 방역 관리 등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또 52억 원을 투입해 3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역자원 봉사자 1,83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 문자 발송 중단 이유에 대해 시민에게 불안감과 피로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손명희 시의원의 서면 질문 답변을 통해 시의사협회와 방역전문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순 확진자 수 안내를 위한 긴급재난 문자는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감과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발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산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자체가 문자 발송을 중단한 상태며 앞으로 정부 방역 추진 방향과 확진자 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발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울산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이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은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사전 주민 대피, 인명구조 활동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도로와 산림, 산단과 대형 공사장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중구의회가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배수장과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수해 대비 긴급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학산동 지역의 대비 상황을 살펴보고 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5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차례 심의 보류됐던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유적 발굴 조사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울산 복합도시 개발을 신청한 유적 발굴 제한 사항에 대한 원안 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유물 산포지와 인접한 축사지역 부지를 매입한 뒤에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복합도시 개발은 매장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단지 내 전체 공원 면적 가운데 56%는 원형 보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 낯설지 않을 만큼 많은데요. 하지만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다문화라는 명칭의 변경을 위해서 시민 공모에 나섰습니다. 심은홍 기자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수가 지난 2017년 6,397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7,268가구까지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문제는 다문화라는 용어 속에는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에 대해 핑계는 많이 줄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냥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해 좀 부정적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참 안타까워요. 또 다문화라는 용어가 외국인과 국제 결혼 가정 등 중앙부처별로 사용하는 말이 제각각이어서 혼선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자 울산시가 다문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시민 공모를 받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 대신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를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응모는 울산시 누리집 소통 참여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명칭 변경과 더불어 실질적인 인식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프로그램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고래문화재단이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2 울산 고래축제의 연계 행사인 전국 스트릿댄스 경연대회와 장생포 고래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스트릿댄스 경연대회는 9월 5일까지, 장생포 고래가요제는 9월 14일까지 3분 내외의 영상을 고래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 심사와 현장 예선을 통과한 팀 또는 개인은 울산 고래축제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수상작 6점을 선정해 어제 시상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도심재난 예측 기반 의사결정 지원 해결책이 대상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길거리 쓰레기 봉투 훼손 방지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 예측 맞춤 운동지도 시스템이 대상을 차지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들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명절 소비가 많은 성수식품 조리와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60곳입니다. 울산시는 떡과 한과, 어육 가공품과 선물용 가공식품 등 44건은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섭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울산 지역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방안과 전국체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선 8기 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의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8대 시의회 전반기 행자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둘 계획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울산시의 내부 살림을 들여다보고 책임지는 곳이 행자이다 보니까요. 네.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을 통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울산 경기 회복 및 경제 성장을 주안점으로 두고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네. 또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안, 소방,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체육, 관광이 행자위 소관이잖아요. 네. 근데 울산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늘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대표적으로 노잼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지난 7대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생활만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행자위 소관 분야를 크게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행자위원장을 맡고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취약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자아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 볼거리, 먹거리, 숙박 등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와 동시에 머물고 싶은 울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광 분야의 경우는 관광객들이 한 곳을 방문했을 때 여러 분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관광 벨트화 추진 등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울산에 뭐 축제나 행사는 많은데 좀 규모가 작거나 지역을 특색을 띠는 대표 축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뭐 저 역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죽순 우리가 일회성, 단발성 행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고요. 네. 뭐 장미축제나 우리가 고래축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역 특색을 띠는 대표 축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과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사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시민들의 볼거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고 연속성을 가진 사업들 위주로 추진하고 지역 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들을 더 발굴해서 노잼 도시가 아닌 꿀잼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열리는데요. 뭐 시설 개보수나 숙소 등 우려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뭐 저희가 17년 만에 울산에서 치러지는 대회다 보니까 뭐 시청에서는 또 알차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치러질 공간의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와 논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른 대처를 통해서 울산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예약을 완료하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서 난감해하는 모습들을 뭐 간혹 보이긴 하는데요. 시에서도 이제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담당자와 시체육회, 유관기관과의 업무 분장 및 협조가 조금 더 상호 유기적으로 신속히 처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는 전국체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쪼록 잘 준비돼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살짝 좀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울산시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남은 분들이 많은데 김두겸 시장과 관계가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관계 불편이 없지는 않겠죠. 시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울산 시정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두겸 시장의 철학대로 정책을 밀어주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큰 결단을 통해서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교체를 돕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곧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이 보시는 상황에서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뭐 지난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간담회조차도 저희가 힘들어서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 외에는 뭐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뭐 다른 방법들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기에 뭐 잦은 간담회 개최라든지 네. SNS 소통, 찾아가는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항시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끝으로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다 보니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소신을 가지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동시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꿀잼도시 울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울산,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울산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잼도시 울산이 꿀잼도시로 또 시민이 만족하고 스스로 찾는 관광지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섭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를 이용한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재확산세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헌혈 행사에는 울산해경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씨름부가 제8회 춘천 소양강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 경장급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울산대에 따르면 어제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대학부 개인전에서 경장급에 출전한 홍동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장급 라현민 선수와 장사급의 김태종 선수는 각각 3위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참신한 ESG 경영 관련 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분야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3개 분야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초중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역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2022 우리 동네 한바퀴를 운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한바퀴 행사는 우리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체험지 답사를 통해 울산의 과거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 체험에 앞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체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다음 달부터 11월 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 30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